BBC 뉴스의 젊은 앵커였던 저는 한국의 서울로 특별한 취재를 했죠. 그때는 제가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날의 습한 공기와 긴장감이 피부에 와 닿는 것만 같네요. 시위대 최전선에서 한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토마스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게 바로 이한열 열사와의 첫 만남이었죠.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젊은 생명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기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27일간의 혼수 상태 끝에 이한열 열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펐어요. 하지만 그의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죠.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만 명의 시민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아침 이슬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절규였어요.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때로는 기자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 했고, 때로는 한 인간으로서 눈물을 훔쳐야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였어요. 흰 한복을 입고 묵묵히 행진하시던 그분께 다가가 여쭤봤더니 우리 아들과 같은 또래인데 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를 울렸어요.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의 취재는 저 토마스에게 단순한 뉴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역사의 현장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목격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깨달았죠. 시민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한 의지, 서로를 부축하며 전진하는 모습, 그건 마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울었어요. 그날 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너무나 세게 울렸거든요. 전쟁터의 참상도, 자연재해의 현장도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그날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죠. 런던의 BBC 뉴스데스크로 돌아와서도 저는 매일 한국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전령사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가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그해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발표됐을 때의 일이에요. 여의도 광장은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죠.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승리를 자축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 열사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잊지 않았죠. 우리가 승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외침이 광장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6월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시민들의 의지, 서로를 보듬으며 전진했던 그 연대의 힘, 그리고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이한열 열사의 모습까지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절대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과 눈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이한열 열사가 있었다는 것을. 2024년 겨울, 저는 런던 자택에서 편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BBC에서의 마지막 방송을 마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옛 동료들이 보내온 메시지였죠. 토마스, 한국 소식 봤나? 비상계엄이래.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서둘러 TV를 켰죠. BBC 뉴스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랐죠. 화면 속 광장은 최루탄 연기 대신 수많은 촛불로 가득했어요. 시민들은 깃발 대신 휴대폰 불빛을 들고 있었고 구호를 외치는 대신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똑같이 결연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 거죠. 즉시 저는 한국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들의 대답은 놀라웠죠. 토마스,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시민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아요. 대신 SNS로 소통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죠. 하지만 그 힘은 40년 전보다 더 강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조직력이었어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집회 장소와 시간이 체계적으로 조율되더군요. 누군가 쓰러지면 즉시 의료진이 출동했고 시위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청소가 이뤄졌죠.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제 옛 동료들도 놀라워했어요. 토마스, 한국의 시위 문화는 정말 특별해. 이런 평화로운 대규모 시위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어. 맞는 말이었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평화롭고 체계적인 시민운동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요. 화상 인터뷰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우리는 87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절대 잊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해요. 더 평화롭게, 하지만 더 강하게요. 한 젊은 활동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토마스 씨, 우리는 당신이 87년에 찍은 영상들을 학교에서 봤어요. 그때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저희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밤새 TV 앞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전쟁터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거대한 문화축제 같았죠. 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여의도 광장의 모습이었어요. 40년 전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SNS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변했지만 진실을 알리려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 때와 똑같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집회 참가자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직장인들은 퇴근 후 정장 차림 그대로 광장으로 나왔고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들었죠. 나이,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40년 전과 똑같이 감동적이었어요. 런던의 동료들은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토마스, 우리도 한국의 상황을 중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들에게 조언했죠. 단순한 시위 현장으로만 보지 마. 이건 민주주의의 진화야. 한국 시민들이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주목해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옛 취재 수첩을 꺼내들었어요. 87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보았죠. 시대는 변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열망은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현재 한국의 시위 현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보여요. 40년 전 제가 경험했던 그 치열했던 현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반짝이고 K-팝 음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 처음 영상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시위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BBC 특파원으로 있는 제 후배가 보내온 현장 리포트는 달랐어요. 토마스,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본 광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민들은 음악과 춤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40년 전과 똑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진지합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예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되고 의료진과 법률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누군가 쓰러지면 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시위 현장의 쓰레기는 시민들 스스로가 말끔히 치웠어요. 시위대는 자체적으로 질서유지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요. 질서유지팀장이었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한 회사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87년 시위 때 최루탄을 맞으셨대요. 그때는 그래야만 했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 있어요. 더 평화롭게,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요. SNS를 통한 소통 방식도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이뤄졌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한 젊은 활동가의 말처럼 소셜미디어는 이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였어요. 유명 가수들이 즉석에서 공연을 펼치고 예술가들은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었죠. 예술은 우리의 목소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저항할 수 있어요. 한 예술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져도 광장은 더욱 빛났어요. 수만 개의 휴대폰 불빛이 만드는 장관은 마치 별들의 축제 같았죠.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만큼 강합니다. 한 학생의 말처럼 그들의 연대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어요. 취재를 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우리 손주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요. 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울립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BBC, CNN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도했죠. 한국이 보여주는 이 평화로운 저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제 동료 기자의 말처럼 한국의 시위 문화는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본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세대 간의 연대였어요. BBC 카메라를 들고 광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건 마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0대 할아버지와 20대 청년이 나눈 대화예요. 할아버지는 87년 당시 대학생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최루탄을 맞으며 싸웠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우리 때보다 더 강해. 그 말씀을 들으며 청년은 눈시울을 붉혔고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젊은 세대들의 역사인식도 놀라웠어요. 그들은 부모 세대의 투쟁을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 자신들이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87년에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 지금의 제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뜨거워요. 한 대학생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현장에서는 80년대의 노래와 최신 K-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흐르다가 BTS의 노래가 나오고 다시 아침 이슬이 이어지는 시기였죠. 세대를 초월한 이런 문화적 융합은 한국 민주주의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토마스 씨, 우리는 87년의 영상을 학교에서 보며 자랐어요. 그때 당신이 찍은 이한열 열사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배웠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그걸 더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취재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젊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의 손을 잡고 행진하고 계셨죠. 우리 손주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어요. 한 할머니의 말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의 역할 분담이었어요. 젊은이들은 SNS로 상황을 전파하고
중년층은 물품과 간식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해주셨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돕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현장에서 만난 모든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87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50대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막연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달라요.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밤이 깊어갈수록 광장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젊은이들의 열정, 중년의 지혜, 어르신들의 경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과서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워요. 젊은이들에게서는 새로운 방식을, 어르신들에게서는 변치 않는 가치를 배우죠. 한 30대 회사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BBC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는 자꾸만 서울의 그 광장으로 마음이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둔 제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마이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토마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자네가 늘 이야기하던 그 한국의 광장을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87년 당시 제 카메라 감독이었던 그도 저만큼이나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오래된 취재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87년 당시 사용했던 수첩과 지금은 낡아버린 카메라가 있었죠. 특히 수첩에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날 적은 메모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오늘 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보았다. 그때 적은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마이클은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연세대학교로 향했어요. 교내에 있는 이한열 기념관에서 우리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죠. 87년 당시 이한열 열사의 친구였던 분이 지금은 이곳의 안내를 맡고 계시더군요. 토마스 씨, 당신이 찍은 영상들이 이제는 이곳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의도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40년 전 그날 수백만의 시민들이 모여 아침 이슬을 불렀던 그곳이죠.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된 광장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이 겹쳐 보였어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시민들의 의지, 서로를 부축하며 전진했던 그 모습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광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전시관이었어요. 그곳에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도 몇 장 있더군요. 이 사진들이 우리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네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명동성당,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쓰러졌던 신촌거리까지. 각각의 장소에는 4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저녁이 되자 광장에는 또다시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은은한 촛불들이 하나둘 켜지더군요. 토마스, 자네가 늘 말하던 그 희망이 바로 이런 거였군. 마이클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간 전하고 싶었던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는 광장 근처의 작은 찻집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1987년에 BBC 기자셨죠? 저희가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영상을 봤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록했던 그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한열 기념관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87년의 취재 수첩을 기념관에 기증하기로 했거든요. 이 수첩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숙소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40년 전 이한열 열사가 꿈꾸었던 미래,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현재, 그 모든 것들이 이 찬란한 불빛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런던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매일 밤 한국의 뉴스를 찾아보게 돼요. BBC의 후배들이 보내주는 현장 소식에도 늘 귀 기울이고 있죠.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그리고 최근에 다녀온 서울에서의 경험이 저를 여전히 한국과 떼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한열 기념관에서 만난 젊은 큐레이터가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거든요. 토마스 씨, 87년 당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후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증언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시민들의 의지,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졌던 아침 이슬, 그리고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까지. 요즘도 종종 한국의 젊은 기자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들은 87년 민주화 운동과 2024년의 시민운동을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로 더욱 성숙해지고 있어요. BBC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저는 늘 한국의 사례를 이야기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민주주의의 진화는 찾아보기 힘들어.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던 거리가 이제는 평화로운 축제의 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후배들은 늘 제게 묻죠. 그래서 토마스, 당신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87년의 피와 눈물은 이제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승화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오랜 취재 파트너였던 마이클과 함께 87년의 영상들을 다시 보았어요. 흑백 화면 속 젊은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을 느꼈죠. 토마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구만.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의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하고 있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죠. 제가 경험한 한국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가끔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를 떠올려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한열 열사가 꿈꾸었던 그 민주주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87년에 뜨거웠던 함성이 2024년에는 평화로운 축제로 이어지고 있죠. 저는 이제 곧 80살이 되어가는 노인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깊이 확신해요. 한국 민주주의의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니 다시 한번 그날의 아침 이슬가락이 귓가에 맴도네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는 여전히 저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 노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질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